이제 경쟁률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애니메이션과 게임 컨텐츠, 그런 컨텐츠과에 관련된 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건 아마 현재 뉴스를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뭐 애니메이션 게임 컨텐츠를 가리킨다고 해서 이 분야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경쟁할 수 있는 게 어디냐라는 거죠. 저희가 우리나라가 잘 알다시피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자원이 많나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죠. 저희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땅은 무역으로밖에 먹고 살 수 없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안 나요. 그죠? 자원이 많죠. 자본이 많나요? 자본도 없어요. 사실 자본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인력이라도 많나요? 얘기 뉴스 보셨죠? 저희는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인구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진국으로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해요. 그럼 과연 미국과 중국, 일본 어떻게 할 것이냐? 전자제품 중국에서 다 따라잡고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듯이 중국에서 이미 다 따라잡혔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물론 이제 고부가가치 작품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뭐 삼성이나 뭐 선전하고 있지만 LG도 휴대폰 포기했잖아요. 그죠? 이길 수가 없어요.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많이들 얘기하는 거. 우리는 컨텐츠 산업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즘 넷플릭스, OPP 시장이 오면서 우리나라 드라마라든가 K-팝 웹툰이 드라마로 돼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게임 시장 전 세계에서 몇일 것 같나요? 전 세계에서 3위권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 게임 전체 시장이. 그리고 또 하나 몰랐던 사실이 뭐냐면 만화 애니메이션 하면 어디죠? 만화 애니메이션. 그렇죠. 일본, 미국이죠. 네, 이주 학생님.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웹툰은 어딜까요? 웹툰은 틀린다. 웹툰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특이하죠? 그림 더 잘 그리는 데는 일본인데 웹툰은 왜 우리나라가 1위를 하게 됐을까요? 웹툰을 상업적으로 하는 게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카카오 웹툰 많이 보고 웹툰 만든 거를 다시 그 IP라고 하는 건 저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P를 활용을 해서 드라마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잖아요. 근데 당연히 일본이 1위라고 하지만 일본은 방심을 했어요. 웹툰하고 만화 시장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만화, 아유, 야, 그래도 손 수작업으로 그리는 거지. 미야자키 하야오 유명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손 그림이 좋지. 그래서 이 출판 만화만 고집을 했던 게 일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출판 안 돼. 돈 안 돼. 웹툰으로 가자. 웹툰으로 가서 우리나라 일본 웹툰은 두 손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크롤해서 보는데 우리나라 웹툰은 어떻게 하죠? 위로 그냥 한 손가락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됐잖아요. 이거를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일본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성공을 발판으로. 그러면서 일본에서 1, 2위를 하게 돼요. 아무도 예상 못하는 지금 반환 감정 그렇게 많은데도 1, 2위를 하게 됩니다. 이 시장이 누가 빨리 얼마나 선점하느냐에 따라 이 시장은 절대 변하진 않아요. 되게 무서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NFT와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한 거는 이해를 하겠어. 그렇다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것도 되게 많고 미래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해야 돼? 그냥 대기업이 해서 성공하면 그때 따라해서 카피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미래의 먹거리는 지금부터 먼저 투자를 하고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릅니다. 진짜 빨라요. NFT 시장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카카오에서 NFT 시장에 뛰어들고 네이버에서 NFT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NFT와 메타버스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재 휴대폰에 카카오에 NFT 시장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조금 이따 들어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NFT와 메타버스는 현재의 추세가 아니라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지금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그쪽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NFT는 도대체 뭐고 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NFT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메타버스는 또 뭐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뉴스에서도 많이 들었겠지만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이더리움과 NFT를 알아야 되고요. 이더리움과 NFT 그리고 메타버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리움이 뭘까? 이더리움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NFT는 또 무엇이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 주식 이것도 다 연관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그림 이거 많이 보셨죠? 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어요. 네. 정말 허접하죠? 이런 말 그래픽하는 저로서 딱 봐도 너무 이상해요. 그죠? 이 작품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JPG 이미지예요. 이거는 또 특히나 이거 휴대폰 찍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휴대폰 찍어서 본인 휴대폰에 가져오셔도 돼요. 요거 JPG 이미지 그냥 포토샵 그림판으로 그린 거거든요. 이거 제가 봤던 이거 한 10분이면 그릴 것 같아요. 저도. 이 그림의 가격이 얼마냐면요. 140억입니다. 140억. 이 심지어 요 클립토 펑크라는 이 그림은요. 요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이게 600개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140억에 팔렸어요. 140억이요. 말이 안 되죠? 네. 특히 이 NFT 시장은요. 아직 나라에서 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도 안 떼요. 어느 정도 떼기 이제 막 뗀다는 얘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시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판매를 하잖아 140억. 그러면은 미술관에서 뭐 몇 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미술관에서 뭐 10% 그 정도밖에 안 가져가고 90%는 창작자에게 가요. 그리고 이 NFT로 해서 판 거를 산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팔잖아요. 그럼 그 수익금을 원작자에게 또 계속 줍니다. 무슨 다단계처럼. 그리고 이 NFT를 만든 이 그림을 그냥 그림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NFT는 그 저작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대한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내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티셔츠를 만들어 팔거나 신발을 만들어 팔거나 다른 데 판매를 했을 때 그 수익도 계속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사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소유권을 팔기만 해도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 140억이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또 안 될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저거 140억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처음에 NFT가 이렇게 확 된 게 뭐였냐면 스눕독이라고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유명한 래퍼가 있어요. 래퍼가 돈이 많잖아요. 당연히 미국 천조국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 저거 NFT 작품 클립토 펑크 나오는 거 보고 저 중에 저게 600개 막 6,000개 있거든요. 저거 보고 저 이모티콘 나랑 닮았네 라고 사면서 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저 이모티콘 하나 나랑 닮은 사람이 전 세계에 79억 인구 중에 지금 50%, 60%가 그러니까 50억에서 60억이 인터넷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은 있을 거, 몇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NFT 시장은 몇억 인구가 되는 게 아니라 몇천 인구로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그림 하나가. 보니까 비슷하대요, 그냥. 요게 비슷하대요, 요런 게. 네, 뭐 번거지 쓰고 있는 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걸 구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스눕독이 저 하나의 자료는 여자친구한테도 선물을 줘요. NFT. 그런데 이거 NFT, 복사도 다 가능한데 이걸 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가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기 선생님들 여기 볼게요. 줌 할 때 저기 선생님들 그 카메라에 나오기 싫어서 이미지를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바다 사진도 띄워놓고 그다음에 어린 왕자도 띄워놓고 하잖아요. 저렇게 만든 거를 저기 태극기도 그렇고 많이 띄워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온라인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저거를 산 여러분에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어치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클립토 펑크가 했던 요 이미지 자체를 나이키나 대기업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근데 저건 누구한테 팔았어요? 아까 140억에 산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대신 그거로 제품을 만든 나이키가 일정 수익금을 저 사람한테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기가 틀리죠. 그냥 저거에 그냥 가상에 있는 그 이미지 하나가 아니라 그 저작권 수익까지 나한테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재판매할 거 아니에요. 저 그림을.
그럼 그 재판매할 때 그 뛰어드는 그 돈이 원래 저 가격이 얼마였냐면 10만 원 그랬어요. 1000배가 뜬다. 1000배가 떠. 1000배. 주식해서 1000배 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NFT 시장은 지금 작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몇천 배가 뜨고 1000배, 100배 뛰고 그런다니까요. 가격이. 이게 이거 비트코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 하는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코인으로 지금 뭘 사죠? 코인 작년에 전문가들이 많이 투자하곤 했는데 코인이 뛴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NFT는 모든 거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도 붙일 수가 있고 심지어 오늘 예를 들어서 아침에 찍은 사진 그런 거에도 NFT 붙일 수 있고 이걸 꼭 미술 작품이나 어떤 전문가만 NFT에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심지어 조금 이따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고가의 작품을 설명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또 요즘 뉴스에서 난리가 났었죠, 작년에. 자, 이건 다 아는 작품이죠. 네. 이 작품, 고가의 선물. 이것도 JPG 파일이에요, 그냥. JPG 파일 이거 얼마에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네, 선물 하나 드릴게요, JPG 이거. 찍어가세요, 다들. 자, 이 작품. 이 작품은 비플이라는 작가가 만든 건데 이분은 작가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예, 미술을 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이. 미술은 배웠겠지만 작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예술가 있죠. 현존하는 예술가 중에 제일 비싼 작가가 제프 쿤스. 모르셔도 됩니다. 제프 쿤스라는 작가고요. 두 번째가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요 작가예요. 제일 비싼 거 순위가 현재 살아있는. 근데 3위가 이 비플이라는 작가예요. 얼마에 방금 저 작품이 거래됐냐면 800억에 거래가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오프라인에 집에 걸 수 있는 사진도 아니고 온라인에 있는 JPG 하나를 왜 800억에 사냐 이거죠. 저 비플이라는 작가는요 어떻게 했냐면 나는 매일 하나씩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려서 이 작품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매일 그린 그림을 몇 년 동안 해서 모은 거를 한 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올렸는데 자기도 모른 거예요, 이거를. 800억에 거래가 될 줄. 근데 사람들이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매일 본인이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하나에 모아서 한 작품. 그 스토리에 반해서 저 비플 작품을 사게 됩니다. NFT 작품을. 근데 800억에 시작을 했어요. 저거부터 난리가 납니다. 뭐 일론 머스크 안에도 뭐 저런 NFT 작품을 만들어서 뭐 300억에 거래가 되고 막 하잖아요. 이 시기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여기다 조금 이따 더 말씀은 해드리겠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분들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림 그리기는 다 좋아하잖아요. 그림판 같은 데 그리기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 아는 사이트에 한번 요 강연을 끝나고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판매가 되면 수익금이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집에 컴퓨터나 휴대폰만 있으면 지금 누구든지 다 NFT 작품은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매가 되면 저작권 수익을 1,000원에 올려도 되고 10,000원에 올려도 되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걸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NFT는 알겠어요. 그죠? NFT는 대략은 알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면. 그렇다면 이 NFT를 사기 위해선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선 저희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죠?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유명한 게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또 뭐냐? 그러니까 가상화폐죠. 우리가 어떠한 NFT 가상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물건을 사다 보니까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코인 같은 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발행하는 것이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큰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코인을 만든 회사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더리움이라고 얘기하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따지면 달러라고 볼게요. 원화보다 달러가 더 비싸잖아요. 그죠? 같은 개념이에요. 달러를 더 신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걸 신뢰하는 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누구든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 비트코인 그런 거 만드는 거를 전문가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 있는 대기업이 만든 코인을 대부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코인, 블록체인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건 그냥 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 NFT는 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NFT라는 거는 모든 거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우리가 복사할 수 없죠. 비트코인은 그것처럼 이 NFT도 복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따지면 아파트를 구입을 할 때 우리가 뭐 하죠? 등기부 등본을 떼죠. 근데 그 등기부 등본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아파트를 처음에 어떻게 구입을 했고 얼마에 구입을 했고 누가 구입을 해서 지금 뭐가 채무가 얼마 그 모든 게 다 나오죠. 이 NFT는 그거라 등기부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어떠한 물체, 사진, 음악, 저작권 있는 모든 겁니다. 그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뭐 팔린 것 중에 되게 웃긴 게 뭐 한국 시리즈 우승한 티켓 찍어서 NFT 발행해서 팔면 그것도 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림만이 아니라 사진 모든 거를 NFT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저작권 있잖아요. 그죠? 저작권을 NFT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복사가 안 됩니다. 절대 복사가 안 돼요. 절대 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작권은 해외에 인터넷에 아무리 뛰어다니고 있고 해외로 나왔다 하더라도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NFT를 어디서 만드냐? 아까 말한 이더리움이나 NFT 만드는 곳에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든 거 옛날에 우리가 뭐 저작권 만들면 뭐 하나 만들어 저작권 등록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만으로 내가 어떠한 것에 저작권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우가 만든 그림이나 뭐 지원 선생님이나 지수, 제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부모님 이름 몰라서 그냥 막 얘기할게요. 그 학생이 그린 그림 있죠? 그냥 그린 그림이요, 그냥. 뭐 종이에다 그린 그림도 있고 벽에다 낙서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그때 프로모션 할 때 중학생이 낙서한 거 NFT 올리고 그거를 콜라보 해가지고 작품을 만든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만든 거랑 다른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 NFT에서 제가 올린 작품에 미술 작품이나 그런 거는 오히려 잘 안 팔려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뭐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라든가 뭐 약간 유니크한 거, 왜냐면 우리랑 소유욕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NFT나 그런 거 구입하는 거 제일 많은 층이 젊은 층이에요. 20, 30대가 제일 많이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높이로 자꾸 그거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까딱을 졸라맨 같이 움직이는 이런 거라든가 간단한 어떤 내 가고 싶은 어떤 캐릭터가 오히려 더 먹힌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지금 어머님들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아까처럼 NFT로 만들면 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FT는 뭐다?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다 NFT로 만들 수가 있고 지금 NFT로 빨리 만들어 놓으면 그 저작권은 선생님들과 여러분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돈도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NFT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NFT의 장점은 뭘까요? 생산 용이성. 만들기 되게 쉽다고 그랬죠? 그 사이트 가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휴대성. 그림은 어디다 걸어야 되잖아요. 얘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NFT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에 뿌리면 아무 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저작권은 딱 한 사람한테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자유로움. 그 NFT 내가 올렸는데 누가 사고 싶대요. 바로 팔고 있어요. 팔 수 있어요. 사고 팔고가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 진입 장벽만 어렵지 사고 팔고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희소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 하나. NFT를 만들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처음 싸게 산 사람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이 있죠. 아까 단점은 유명무실한 증명서. 이게 이 소유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진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아무도 안 사고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문제에 따른 잠재적 위험.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컴퓨터로는 이 NFT를 뚫을 수 있는 보안 기술은 없습니다. 그럼 난리가 나죠. 코인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리가 나죠. 지금은 뚫을 수 있는 기술은 없대요.
네, 아예 없다고. 양자 컴퓨터가 나무나 없다. 근데 언젠가는 뚫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없다라는 거지 언젠가는 뚫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뚫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는 근간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뚫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중의 이해도와 진입장벽. 대중들이 이 NFT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지금처럼 여기 어머니나 학생들처럼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먼저 이거 대중의 관심이 있어야지 아 지금 이 그림 하나가 그냥 그림이 아니구나. JPG 이미지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잠재적 투자 가치와 소유권과 저작권 수익을 벌 수 있는 큰 시장이구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 이것도 되게 헷갈려요. 그죠? 저작권은 딱 처음 만든 원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소유권은 뭐냐? NFT로 산 다음 사람들은 그 저작권한테 소유권을 사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디즈니가 저작권을 판다고 그래요. 그 캐릭터들을. 그러면은 내가 그 디즈니에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를 하나 살 거 아니에요? 그 미키마우스를 사면 그 소유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미키마우스에 대한 티셔츠를 팔거나 미키마우스에 대한 물병을 팔거나 하는 돈은 내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디즈니가 가져가고 그리고 또 그 일부는 제품을 만든 제품사가 가져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사고 싶죠, 빨리. 디즈니 캐릭터. 이거는 돈이 될 것 같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블 캐릭터라든가 지금 기업에서도 이쪽에 막 뛰어드는 게 그렇게 NFT를 해서 많이 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창작 작품도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이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굿즈나 그런 명품들도 판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메타버스 시장보다 NFT 시장이 조금 더 우리랑 더 많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섭렵을 하면 더 여러분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NFT는 이제 조금 알 것 같고요. 그럼 이 NFT를 도대체 어디서 파냐? 지금 현재 NFT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전 세계 마켓의 80%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이 사이트 하나만 아시면 돼요. 오픈시라는 거 사이트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구글에 오픈시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혹은 선생님들 휴대폰 있죠? 휴대폰에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 오픈시라고 치면은 이 사이트를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되고 어플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오픈시를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작품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학생도 그렇고 여기 있는 학생들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학생들이 올리긴 힘들겠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요즘 휴대폰이나 구글 보시면 번역하기 하면 다 번역되잖아요. 구글 크롬으로. 영어 모르셔도 돼요. 외국 사이트는 저도 영어 잘 못해요. 그러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시에 공유가 약간 끝났네. 오픈시에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 오픈시에 올려서 작품을 판매하신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우 학생이나 김지원 학생이나 누구든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클리터 펑크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은 자꾸 포토샵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종이에다 그린 그림, 벽에다 낙서한 거, 혹은 휴대폰으로 그림판 같은 거 있죠. 네이버 그림판이나 휴대폰에 있는 휴대폰 요즘에 타블렛 다 압력 감지 되잖아요. 그런 거 그림 그린 것도 NFT로 판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림 그리기 싫다. 사진도 판매가 됩니다. 최근에 제 조카가 음악 활동을 했는데 음악 활동하는 그 음악도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저작권 붙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판매가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이 오픈시를 주목하십시오. 오픈시의 가입은 몇 분 아니면 해요. 근데 오픈시에 가입을 하려면 메타마스크라는 거,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지갑을 하나 사셔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NFT에 작품 올리는 법 치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거를 이 시간에 하기엔 너무 짧으니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나중에 제 전화번호랑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 올리는 법은 또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금천 청년 창업 허브에서 그 메타버스 제작하는 거와 올리는 거 교육도 나중에 하신다고 하니까 더 관심 있는 친구는 그거 들으면 더 좋겠죠. 자, 요거
우리나라 또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며칠 전, 한 1개월 전에. 우리나라 중학생이 만들었는데 1,200만 원에 팔았대요. 지금 요 그림이요. 네. 해외 얘기가 아니라 1,200만 원. 1,200만 원을 파는 게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고. 중학생이 시작했는데. 요거 유튜브 보면 좋은데 나중에 출처 남겨져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PPT 한 것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가지고 있다고 뭐 도움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업비트, 비트코인을 좀 아는 분들은 이 업비트나 이런 비트코인 파는데 오른쪽 하단 상단에 보시면 NFT라고 생겼어요.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비트코인에서도 이게 NFT가 시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메타버스 시장이. 그러면서 이쪽에 뛰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거죠. 카카오 클립에서 드디어 작년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작년 중순부터 이 NFT 시장,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NFT를 만드는 걸 뛰어들었는데요. 처음에 작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 안 해. 그 작품만 주십시오. 저희가 팔겠습니다. 아예 안 한대요. 작가들. 근데 그중에 몇몇 작가가 그러면은 오케이. 작품 팔게 해서 한 거예요. 미술관에 연락이 돼서. 근데 그 사람의 작품이 2억 원에 내놨는데 1분 만에 팔립니다. 2억 원의 작품이 1분 만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게 진짜로?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카카오 클립에 본인 작품 올리려면 지금 몇 달 기다려야 되거든요. 난리가 지금 여기는 미술 작품밖에 못 올려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올해 1월 정확히 26일 날 오픈을 했는데 저도 6개나 팔았습니다.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6개 작품이 팔렸어요. 와, 이게 진짜 저도 팔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요 카카오 클립트는 어디서 들어갈 수 있냐면요. 제가 지금 제 휴대폰 캡처한 거 보여드릴게요. 현재 그 휴대폰 카카오톡 들어가 보시면 카카오톡 오른쪽 하단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카카오 클립이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 어머님이나 학생 휴대폰에 설치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 NFT 시장이. 거기에 클립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밑에 하단처럼 작품들을 볼 수가 있고 구입이나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미 휴대폰에도 NFT 시장이 깔려 있다고요. 카카오톡은 다 아시잖아요. 네, 카카오톡 다 하니까 여기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기에 일반인도 작품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현재 작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꼭 작가가 아니어더라도 유니크한 작품이거나 좀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거는 하시는데 의외로 미술 작품보다는요 일반 작품이 더 많이 팔려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도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하고 사는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런데 2억이 팔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직 이게 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1,000명밖에 안,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1,000명도 안 되는데 2억짜리 막 1억짜리가 팔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투자하는가 했더니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코인을 갖고 있는 것보단 코인으로 산 미술 작품을 갖고 있다고 치면 코인 가격도 오르겠지만 미술 작품에 대한 값어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값어치가 2배가 되는 거죠. 코인이 떨어지더라도 미술 작품에 대한 값어치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값어치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빨리 지금 유명한 작가들 작품 사놓으면 재테크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다시 리셀, 다시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내가 오늘 샀어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 거 다음날 팔잖아요. 막 2~3배 오른다니까요. 그 시장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지만 유명한 작가 거, 내가 갖고 있는 작품의 한두 개 정도는 사보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었던 작품이 딱 오픈한다. 그러면 진짜 빨리 해야 되거든요. 9시부터 딱 하루만 팔아요. 빨리 들어가서 내가 사고 사자마자 바로 시장에 내놓으세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럼 거기 가격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정말 유명한 작가는 몇 배까지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가까이 시장이 왔고요. 자,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는 또 어떤 거냐? 메타버스는 NFT보다는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가상현실 세계죠. 메타버스는 많이 들어봐서 메타버스는 지금 뭐 현재 나온 말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가상현실이 모든 게 다 메타버스입니다. 네, 모든 게 다.
지금 카카오톡, 여러분 페이스북 하는 거 그것도 이미 메타버스 시장인 거예요. 이 용어가 지금 새로 나온 용어가 아니라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나왔던 용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활성화되느냐? 지금 언택트 시대죠. 코로나로 지금도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줌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고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지금 저희 학생도 이제 올해 오픈하면 당연히 줌으로 수업을 합니다. 익숙해졌죠? 이미 선생님들은 메타버스 시장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줌도 메타버스의 하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이거 뭐 이게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뭘 판매한다고 칠게요. 인터넷으로 뭐 판매한다고 치고 URL을 한 다음에 NFT를 붙여서 저작권을 붙여서 판매한다. 그럼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런 시장이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되는 겁니다. 아까 NFT는 저작권을 갖고 만들어놓은 시장이라면 그거를 판매하고 활동하는 세상이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메타버스라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틱톡, 유튜브 뭐 그런 것도 다 메타버스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먹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너무나도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보면 황당하실 거예요. 어스트라는 사이트 한번 지금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저기 보시면은 자세히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다가 여기 금천구죠? 금천구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금천구 검색하면 여기 지역이 팔렸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압구정이나 목동 가시면 이미 팔렸습니다. 가상 부동산 시장이에요. 가상. 이거는 우리가 갈 수도 없고요. 그냥 가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도에서 내가 그냥 저 섹터 하나 갖고 있는 건데 보시면 우리나라인데 막 필리핀에서도 사고 중국에서도 사고 일본에서도 사고 난리가 났어요. 이 처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이거 처음에 강의 준비할 때 이거 누가 사? 이거 누가 사? 아니 이거 가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캐릭터 떠다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저게 처음에 막 몇십만 원이어서 저 누가 사 했는데 지금 가격이 들어갈 때마다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 오르듯이.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리부터 뭐 엄청나게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계속 실시간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해요. 근데 요즘은 아직은 상승세라 비트코인 떨어졌을 때가 있지만 저 어스트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타버스 시장에 들어오는 게 가상 캐릭터. 이거 신한은행 요 광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신한은행 광고에 들어있던 저 캐릭터는 사람이 아니라 가상 메타휴먼입니다. 메타휴먼. 잘 아실 거예요. 메타 캐릭터, 그러니까 가상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가상 캐릭터의 장점은 뭐냐? 만들 때는 돈이 좀 들겠죠. 그죠? 마케팅비도 들겠지만 그 다음부터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잖아요. 인건비가 없잖아요. 그죠? 그 모델을 섭외해서 만약에 누굴 찍는다 그러면 그 모델의 스케줄이나 그 모델의 인상분이나 그걸 다 내야 되는데 가상 캐릭터는 아예 돈을 안 냅니다. 물론 저 가상 캐릭터한테 돈을 내겠죠. 근데 일반인보다 훨씬 더 어때요? 더 리얼하고 훨씬 더 이쁘죠. 가상 캐릭터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가상 캐릭터가 본인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 다 있어요. 가상 활동에 내가 실제로 어디 예를 들어서 금천에 어디 왔다. 그걸 찍어서 그 합성이죠. 찍어서 올린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는 가상 인플루언서 시대도 오게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시장하면서 한 게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게 이 로블록스는 아마 여기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더 하실 거예요.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80%가 이제 약간 저연령층 학생들이에요. 로블록스 다 하실 거예요, 아마. 초등학생들. 저희는 안 하잖아요. 로블록스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해요. 이게 왜 하냐면, 이 로블록스는 게임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이 로블록스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게임을 하면 어떻게 했죠? 개발자들이 다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블록스는 도구를, 그러니까 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레고 같이 블럭을 만들어주고, 야, 이 안에서 너희 게임도 만들고 아까 캐릭터도 만들고 그 캐릭터는 NFT 붙여서 니네들이 판매도 해. 게임만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게임에
아이템이나 그런 거를 캐릭터나 그런 거 판매를 할 수 있는. 근데 초등학생이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초등학교, 중학생까지도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로블록스를 초등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왜냐? 용돈벌이도 되거든요. 그냥 가상에서만이 아니라 현금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여기 기업 가치가 52조라고 써놨는데 뉴스에 최근에 보니까 70조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기업 가치가. 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따르면 시총 거의 한 2, 3위 정도 되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냥 게임 회사인데. 메타버스 게임 회사인데. 왜냐? 이 시장은 개발자만 개발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누구든 들어와서 수익을 할 수, 나눌 수가 있다니까요. 누구든 로그인해서 그 안에서 게임이나 캐릭터를 만들거나 NFT 된 뭐 가상 뭐 현실에 있는 것도 막 팔기도 해요. NFT 같은 거 팔아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은 노블록스가 몇 프로 가져가고 또 개발자도 몇 프로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뛰어드는 시장이 되니까 카카오톡도 우리도 이런 것처럼 만들래 라고 해서 카카오톡도 이 로블록스와 같은 시장을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네이버는 여러분 제페토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제페토라는 회사가 캐릭터만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네, 맞아요. 저희가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네, 이시우 학생도 해봤다고 하는데 네, 저도 해봤어요. 이거는 휴대폰 있으면 무료로 가능해요. 제페토라는 이 캐릭터는 네이버에서 제페토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구입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구입을 한다. 왜냐? 마켓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제페토에게 있는 캐릭터는 틀려요. 기본 골격은 기업에서 만들었어요. 제페토라는 걸. 그러나 커스텀, 그거 옷을 바꾸거나 캐릭터 얼굴을 바꾸거나 하는 거는 일반인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오픈소스로. 그러면 내가 옷을 디자인해서 하면은 그 수익금을 제페토와 그걸 만든 일반인이 나눠 가집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좀 알고 휴대폰 좀 있고 포토샵 아니어도 그냥 그림판만 있는 분들도 그림 그려서 만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의상 디자인 전문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제페토 시장에 저 의상을 디자인을 해서 한 달 수익이 1,500만 원씩 가져간대요. 1,500만 원씩 가져간다. 한 달 수익이. 그냥 혼자 하는데 혼자. 저 소스는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나중에 뭐 여기 뭐 금천 창업 허브센터에서 뭐 특강도 하고 한다니까 일반인도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이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초중고 학생들이 오히려 더 크리에이티브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올려서 판매까지 가능하니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 회원 가입자 중에 90%가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건데 원래 카카오톡은 대부분 90% 국내잖아요. 이 제페토는 90%가 외국인이 참여해요. 그러면서 이쪽에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글로벌 시장 아니에요. 국내 아무리 카카오에서 커봤자 의미 없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이거 되니까 제페토가 머리가 좋은 게 야, 우리가 캐릭터 이거 만드는 거 제공해 줄 테니까 아무나 다 써. 심지어 이 제페토 캐릭터 만들어서 니네 배경 만들어서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 정말 아이디어 좋으면 우리가 투자도 할게. 투자도 한대요. 투자도. 정말 아이디어가 메타버스 만드는 거 하면 투자도 한대요. 그리고 소스를 공개한 거예요. 우리 캐릭터 갖다 쓰라니까. 우리 캐릭터는 전 세계 몇 억 인구가 여러 캐릭터 만들었는데 그 게임을 만들던 오픈월드를 만들던 메타버스를 만들던 하라니까. 너희는 그냥 그 아이디어만 내서 그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그럼 투자도 하고 캐릭터도 나눠가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기업이 하나만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거니까 우리만 갖고 싶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오픈 소스로 야, 다 나눌 테니까 NFT로 나누자. 이거 하면 수익 나누고 이거 하면 수익 나누고 하니까 이 시장이 장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나 다 뛰어드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굉장히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보면은 당연히 더 오를 거라고 하고 실제로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프로고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번에 저기 오픈 개강을 하는데 NFT로 개강을 했습니다. NFT로. 그리고 그 메타버스로 개강했습니다. 메타버스 뭐 산업센터 뭐 그런 식으로 학교 그 명칭까지 바꿨어요. 그만큼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미디어아트 작가 하고 있다라는 거, 유튜버로도 서비스하지만 실제 작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유튜버에 이종호 작가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유튜브에 제 작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그것도 판매되고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시간 될 때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올해 7월에 그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도 이탈리아에서 저 개인전을 하거든요. 그 NFT 시장. 그걸 또 NFT에 연관해서 같이 전시할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공개를 할 테니까 제가 재작년도 했던 그 이탈리아에서 했던 전시도 여기 다 올라와 있고 하니까 그런 것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툴은 무엇이 있을까? 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어도비라는 툴이죠. 어도비에 이거 가입을 하시면 지금 18,000원 한 달에 사용하시면 영상 편집 그리고 포토샵 뭐 그런 가장 기본적인 툴이 이 어도비라는 툴이에요. 어도비라는 월 정액인데요. 18,000원 이런 거인데 이거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전문가 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전문가 툴. 나는 포토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디자인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신 분들은 지금 네이버에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미리 캔버스라고 하면 이것만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전단지 만들거나 홈페이지 만들거나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뭐 크리에이터 만들거나 여기 디자인이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손가락만 있으시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인 감각 없으셔도 돼요. 손가락만 만드시는데 더 웃긴 거는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메인 페이지에 저작권이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무슨 말이냐? 미리 캔버스로 만든 그 이미지를 NFT에 판매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는 소스만 따로 팔지 않으면 거기서 만든 디자인을 재판매하는 거는 저작권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 미리 캔버스로 들어가서 막 만든 다음에 NFT 쏘면 안 되면 됩니다. 된다니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포토샵부터 처음부터 전문가 툴 안 해도 돼요. 이 시장은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 외에 언리얼 엔진, 게임 엔진인데 지금 뭐 요거는 3D를 처음 접하는 분들 있죠? 요것도 아마 특강을 하면 되게 좋은 게 요거는 3D를 아예 못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게임 만들듯이 이거 무료 툴입니다. 집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언리얼 엔진 다운받아서 게임 같은 거 만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무료 툴이에요. 다운받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인데 이거는 영화를 만들기로 하거나 드라마 만들기. 최근에 생각하면 유미의 세포라는 드라마 있는데 그건 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리얼 엔진이 대세가 됐고요. 여기는 캐릭터나 배경 모든 걸 만드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무료예요. 네. 제가 평창올림픽 영상을 2018년도 만들었는데 혼자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 언리얼 엔진하고 유니티라는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무료기 때문에. 네, 무료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게임하듯이. 특히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거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세요. 누구든 쉽게 게임 만들듯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게 영화 퀄리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무료래요. 말이 안 되죠. 얘네는 게임 쪽으로 돈을 벌고 나중에 게임의 수익금 몇 %를 가져가는 거지 여기 써 있어요. 영상 만들거나 그런 건 NFT 뭐 만드는 건 완전 무료입니다. 네, 이보다 좋은 시장은 없어요. 대신 그만큼 많이 사용하라 이거예요. 널리 알리고. 자, 그리고 요거는 외국 사이트인데 엠바토인데 내가 음악에 대한 저작권,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그런 거가 되게 모르잖아요. 이거 좀 싸게 구입할 수 없나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 영상 뭐 그런 거를 제일 싸게 구입하는 외국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nvato.com이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 돼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저 혼자 막 떠드는 것보다 전 사실 여러분하고 좀 더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PPT로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블렌더라고 요것도 3D 툴인데 3D 맥스 마야 같은 거 전문가 툴은 비싸잖아요. 얘는 무료입니다. 얘도 무료예요. 네, 심지어 컴퓨터 좋지 않아도 다 깔 수 있어요. 네, 네, 무료예요. 이게 용량이 몇십 기가가 아니라 몇백 메가예요. 말이 안 되는 툴인데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툴인데 완전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뭐 예전에 쓰던 툴만 했는데 요즘에 이제 블렌더 이제 사용하는 그 개발자 우대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주목해야 될 툴이에요. 우리가 비싼 툴 아니라 무료 툴로도 한글화돼 있어요. 또 한글. 영문 모르는 뭐 초중고 학생들도
이 블렌더라는 거를 무료로 한글로 해서 수업을 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퀄리티는 웬만한 영화 퀄리티보다 더 낼 수 있는 3D 관심 있는 친구는 블렌더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도비에서 만든 믹사머는 아까 3D로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뼈대를 받는 거를 이 어도비 믹사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걸 믹사머. 얘도 무료입니다. 얘도 무료예요. 네,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시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트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기도 캐릭터 아까 가상 캐릭터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까 그 퀄리티의 가상 캐릭터를 10,000원, 20,000원에 팔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죠 한번. 10,000원, 20,000원에 판다니까요. 그거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캐릭터 만들 때 저는 따로 안 만들고 여기서 구입을 해서 그걸 수정해서 만듭니다. 그거 왜 그거 고생하고 있어요? 10,000원, 20,000원에 여기 리얼한 거 다 파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라든가 그런 거 여기 10,000원, 20,000원이면 사는데 그걸 왜 만들고 있어요? 예. 해외는 이미 저런 시장이 많이 올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목해 보면 옛날처럼 그냥 막 장인 정신처럼 만드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예요. 좋은 사이트, 좋은 플랫폼에 있는 걸 갖다가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는 거지 절대 그냥 기초부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자녀할 때는 재밌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오픈C도 배웠고 카카오톡도 배웠잖아요. 거기에 작품 올려서 실제로 판매돼서 수익이 나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실제로. 그냥 아무거나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안 팔리면 말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걱정이에요. 안 해본 거보단 지금이라도 하나씩 해보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의 그 몰입도나 재미는 완전 틀려지네요. 무료 툴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무료 툴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오픈C에서 NFT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유니티, 지브러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